안녕하십니까. R로 배우는 데이터과학 기초.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함수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R에서 함수를 어떻게 디파인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함수 동생 프로그래밍의 반대말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즉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순수함수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수학에서 함수의 정의 기억나시나요? 다 까먹었죠? 수학에서는 정의역의 각 원소가 치역의 각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수의 성질은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치역의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x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fx의 원소가 오직 하나뿐이어야 됩니다. 두 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함수라는 개념은 수학에서의 함수하고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거는 함수가 아니고 이제 프로시저예요. 프로시저. 그죠? 어떤 매개 변수가 주어지면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 준다 라는 것밖에 없지 함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프로시저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프로시저를 전부 다 함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죠?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원래 최초의 수학에서 우리가 정의해서 사용하던 이 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pure function, 이제 순수한 함수다라고 해줘야 이제 프로시저가 아닌 함수의 정의에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pure function은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면 수학의 함수하고는 좀 달라요. 뭐냐면은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결과를 리턴해주면 그걸 우리가 pure function이라고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역 변수 g equal 1이 있으면 어떤 함수 fx가 if g equal 1이면 return ex를 하고 else면 return 3x를 한다.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 자, f2는 g가 1일 때 4를 리턴하죠. 근데 f2는 만약에 g가 2로 바꿔놓으면 6을 리턴해버리죠. f2에 대해서 4가 리턴되고 f2에 대해서 6이 리턴되는 이렇게 결과값이 반드시 하나여야 되는데 다르면은 이게 함수입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동일한 그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를 리턴하지 않죠. 그러니까 순수 함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그 순수 함수라는 개념이 다시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람다 대수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뭐 람다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원래 용어는 람다 캘큘러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1932년에 알론즈 처치가 제안한 계산 모델인데 앨런 튜링이 제안한 튜링 머신과 동일한 계산 능력을 가집니다. 그걸 이제 튜링 컴플리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는 튜링 머신의 계산 모델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튜링 머신이라는 거는 상상 속의 그 컴퓨터인데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 능력을 갖고 있죠. 근데 그거하고 동일하대요. 람다 캘큘러스가. 그러니까 사실 람다 캘큘러스를 쓰면 지금 우리가 튜링 머신처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람다 캘큘러스는 뭐 그거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어려운데 개념 이해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 람다를 함수로 쓰자는 거죠. 함수 표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변수인 거예요.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점 붙이고 그 뒤에 m이라는 람다 텀을 줘가지고 요거를 이제 함수를 표현하는 용도로 쓰자는 거죠. 별거 아니죠. 그죠? 입력을 줘서 요걸로 계산해서 그걸 리턴하는 거를 우리가 람다
그 식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걸 람다식,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함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 람다 캘큘러스는 이 함수를 람다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람다식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이라는 숫자도 람다식으로 표현하고 2라는 숫자도 람다식으로 표현하고 3이라는 숫자도 람다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람다 캘큘러스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fx가 2x다. 이건 함수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람다 x.2x 이렇게 람다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f3은 6. 요런 이제 그 함수 연산을 하려면은 람다식에서는 람다 x.2x라는 이제 함수 fx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이라는 것도 람다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제가 이제 뭐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숫자로 표현했지만 이렇게 그 람다식과 람다식을 병렬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얘하고 멜팅이 되는 거예요. 녹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이 녹아 들어가면서 이 x에 대입이 돼요. 그러면 이제 2x 하면 3이 6이 되니까 6이 리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람다식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람다 캘큘러스에서는 변수라는 것만 존재하지 어떤 이제 뭐 스칼라 값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죠? 모든 것이 다 함수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R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 이걸 잘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할당 연산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람다식이라는 거죠. 펑션이라는 게 사실 람다고, 요 x라는 게 변수 x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요 값이 .2x라는 람다 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람다 익스프레션 하나를 정의해가지고 f라는 변수에다가 할당하겠다. 그래서 이 f라는 함수를 3이라는 함수하고 병렬시키겠다. 그러면 멜팅 돼가지고 6이 된다. 이 3이 x에 대입이 되고, 그러면 2하고 x 3하고 곱해가 6이 결과값으로 리턴 되니까 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하고 함수, 이제 gx라는 두 번째 함수 7 곱하기 x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람다 x.7x가 된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함수 f of g, 그러니까 함수의 합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람다.2 람다 y.7x 해가지고 요게 이제 멜팅 되면, 만약에 이제 3하고 또 병립을 시키면 3이 여기 들어가고 요게 여기 들어가서 21 곱하기 2 해가지고 42가 리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 개념하고 똑같죠, 그죠? 근데 요 이제 람다식을 잘 보시면 이거는 무조건 순수 함수죠, 그죠? 람다식 자체는. 자, 그래서 이제 g라는 두 번째 람다 텀을 우리가 람다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f하고 합성을 하면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은 모든 것이 함수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함수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함수인 상태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아까 람다 x는 .2x 이렇게 하니까 이 함수의 이름이 있나요? 이름 붙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선언만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름이 없다고 해서 anonymous function, 익명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 대수에서 이 함수는 람다 익스프레션이죠, 그죠? 람다 익스프레션이니까 익명 함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쭉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anonymous function, 이름이 없는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하냐면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sapply 배웠잖아요, 그죠? sapply에 이제 1에서 10까지의 벡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함수를 바로 여기서 디파인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fx죠, 그죠? 근데 f라는 이름을 안 주는 거예요. 얘가 gx하고 다르네. x의 제곱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함수 이름을 줄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주면 된다는 거죠.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펑션을 요거 하나의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봅시다. 람다식으로 보고 이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 6이 나오고, 얘는 이제 10, 42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그냥 G3을 호출하면 7, 3, 21.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 apply 해가지고 요 1에서 10까지 이제 2를 곱하는 X 걸 하라 그러면은 이제 2를 곱해가지고 2, 4, 6, 8, 10 이렇게 이제 2 곱해 값이 나오고, 요 함수를 넘겨주면 이제 제곱해서 1, 4, 6, 9, 16 이렇게 완전 제곱수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아마 파이썬에서 람다 익스프레션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면 그거 당황스러울 거예요. 당황스러워야 됩니다. 자, 그건 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순수 함수를 쓰면 뭐가 좋으냐,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지는, 사이드 이펙트, 부수 효과, 혹은 이제 부작용이란 말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수 효과죠. 그죠? 이 사이드 이펙트, 부수 효과가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를 리턴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부수 효과라고,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전역 변수 g가 1인데 1을 해놓고 함수 fx에서 if g 이렇게 쓰면 얘는 전역 변수의 값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데 전역 변수는 어디 쓰든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함수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 못 한다는 거죠. g 값을 보기 전에는. 그런데 선수 함수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없죠. 그러니까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펑션 x는 x 곱하기 gx라는 이런 이제 그거 함수가 있는데 이 gx가 밖에 있어요. 함수 밖에. 그래서 10일 때 펑션 3, gx가 20일 때 펑션 3 호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펑션을 이렇게 정했는데 gx를 10으로 주고 펑션 3을 호출하면 30인데 20으로 주고 펑션 3을 호출하면 60이 되죠. 그죠? 똑같은 펑션 3인데 같은 입력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같은 입력 값이 3인데 다른 결과를 리턴했죠. 그럼 이거는 순수 함수가 아니죠. 즉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을 얻게 하려면 순수 함수를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뭐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재기 함수죠. 그죠? 자기 자신을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함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은 잘 알 테니까 R에서 어떻게 쓰는지만 한번 봅시다. 10땡 1 하면은 우리가 10에서 19, 87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재기함수로 재기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뭐 필요 없는 거지만 그냥 개념 익히기 위해서. 자, 펑션 x를 우리가 콤바인 해가지고 x하고 x-1을 콤바인 해가지고 리턴해줘요. 그러면 펑션 1을 10으로 리턴하면 어떻게 됩니까? 10과 9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재기적으로 계속 호출해 준다면, 만약에 이제 펑션 x가 if else x는 1, 만약에 x가 1이면 리턴 1을 하고 x가 1이 아니면 리턴 c, 이거 한 줄 넘어가 뿐노, 펑션 r x-1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펑션 r 10을 호출해주면 처음에 이제 리턴 c 10과 펑션 r 9를 리턴하니까 10이네 9네 8이네 이렇게 쭉 가다가 1이 되면 1을 리턴하니까 이제 쭉 리턴해가지고 재기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10에서 1, 19, 87, 65, 43, 2, 1이라는 벡터를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이제 10과 9가 리턴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이제 if else 문을 써가지고 재기적으로 얘를 펑션 r이 펑션 r을 재기적으로 호출해 줬을 때 어떻게 되냐 보니까 10을 호출해 주면 이제 19, 87, 65, 43, 2, 1 이렇게 재기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그죠? 요거는 이제 뭐 이 강의 듣는 분이라면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재기함수를 가지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이제 고차 함수, 1급 객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higher order function, 고개 함수라고도 하고 고차 함수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의가 함수를 입력으로 취하거나, 즉 매개 변수로 함수를 받거나 함수를 결과로 리턴해주는, 그러니까 리턴을 함수를 리턴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고차 함수, 고개 함수,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급 객체 혹은 1등급 객체 혹은 영어로 하면 first class citizen, 1등급 시민, 이거를 뭐로 정의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 함수를 변수로 저장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우리 앞에서 해봤잖아요, 그죠? f는 펑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함수를 변수로 저장했죠. 함수를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해봤죠, 그죠? 아까 sapply에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를 디파인해가 바로 넘겨줬잖아요. 익명 함수를 디파인해가지고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있고, 심지어는 함수를 리턴 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변수로 저장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리턴 값으로도 사용해서 변수에 또 저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되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 변수로 저장할 수도 있고 매개 변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리턴 값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이라고 하고, 퍼스트 클래스 객체, 1등급 객체 뭐 그런 말을 합니다. 1등급 함수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고개 함수는 요 1등급 객체의 일부죠, 그죠? 함수를 입력으로 취하거나 함수를 결과로 리턴, 입력으로 취하거나 결과로 리턴, 이런 함수를 우리가 고차 함수, 고개 함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R에서 이 함수는 다시 말하면 1등급 객체라는 거예요. 함수를 객체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나 이제 파이썬의 클래스에서는, 클래스 개념에서는 이 클래스 밑에 메소드로서 함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클래스 자체가 함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인지라는 그 파이썬에서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돼요. 함수가 객체고 함수를 객체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펑션 x는 ex, 2를 곱하는 요 함수 f1을 함수로 저장할 수 있죠, 그죠? 변수에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변수니까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에다가 매개 변수를 넘겨주면 얘가 연산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주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또 함수를 변수에 저장해서 요것도 이제 같은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그 함수의 처리가 달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는 거고. 자, 세 번째 이제 매개 변수를 n과 f를 받아가지고 fn을 리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f가 매개 변수인데 이 매개 변수를 함수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f3이라는 이 함수는 3과 f1을 함수로 받으면 요게 f1이죠.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3과 f2를 함수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3과 f1을 함수로 받았는데 같은 n이 같은 3인데 이게 달라요, 그죠? 첫 번째는 곱하기 2니까 3이 6이죠. 두 번째는 f2가 넘어갔으니까 제곱을 하죠. 그럼 3, 3은 9죠. 그 6과 9가 리턴되는 거예요, 각각이.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달라지지 않고 값이 즉 함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f1을 이렇게 함수 람다식이라고 했죠, 그죠? 이 함수를 f1이라는 변수에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f1의 값을 보면은 이렇게 함수의 바디가 그대로 나와요. 함수 정의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f1은 함수형이라는 거죠. 함수 변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f1의 이제 호출은 마찬가지가 되고, 자, f2는 이제 정의해 놓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기서는 이제 n과 f를 받는데 이 f가 함수를 받았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함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여기서 바로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3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3에서 f1을 함께 넘겨주면 곱하기 2 해가지고 6을 리턴해주고,
F2와 함께 넘겨주면 제곱해가지고 3, 3은 9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펑션 n을 받았는데 if else n이 1이면 F1을 호출하고 2면 F2를 F1을 리턴하고 2면 F2를 리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F3에 3을 넘기는데 이번에는 F4에 1을 넘겨요. 그러면 F4에 n이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F1이 리턴된 거죠, 그죠? 그러면 6이 되겠죠. F4에 2를 넘기면 n이 1이 아니죠. 그럼 F2가 리턴 되겠죠. F2가 리턴 돼가지고 F2가 넘어갔으니까 얼마 돼? 6이 되겠죠. 자,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실행하면서 한번 봅시다. F4는 n을 받아서 이 n이 1이면 함수 F1을 리턴해주고, 아까 변수 저장해놨잖아요, 그죠? 아니면 함수 F2를 리턴해주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F4가 정의되어 있고, F3 F4 1을 호출하면, 자, F4 1은 함수 F4를 호출한 거죠. 그러면 이제 n이 1이니까 F1이 함수가 리턴되죠. 그러면 이제 F1 함수 F1을 호출하는 거니까 얘하고 같아지죠. 그러면 얘가 F1을 받아서 F1 곱하기 2를 했는 거를 주니까 6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F2를 리턴 받아서 제곱하니까 9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이라는 언어를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보면 모든 것을 다 함수로 생각하고 함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물론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뭐 ML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리스, 그 다음에 저거 뭐 하스켈, 뭐 스칼라, 뭐 이제 많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지만 대부분 실용적으로 많이 안 쓰이고 있는데 R은 그래도 데이터과학 분야에서는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실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R이라고 해도 되겠죠. 물론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 이런 데에 이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근데 얘는 본질적으로는 명령형 프로그래밍이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반면에 R은 방금 보셨다시피 본질적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 더 가깝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요 콜라츠 수열, 콜라츠 추측을 만드는 그 콜라츠 수열 함수를, 자, 요렇게 펑션 x를 받았는데 벡터를 empty 벡터로 쓰는 다음에 만약에 이제 x를 추가하고 x가 만약에 1이면 끝나는 거니까 브레이크하고 나누기 2 해가지고 0이면 2를 나눈 몫을 x에 저장하고 아니면 3x 플러스 1을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콜라츠 순열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리턴 v 하면 콜라츠 10 하면 콜라츠 순열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펑션 하면은 이제 콜라츠라는 이 변수에 요 함수가 디파인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콜라츠를 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함수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콜라츠 10을 호출하면 이제 15, 16, 8, 4, 2, 1이라는 콜라츠 수열이 리턴되는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함수로 생각하고 함수로 해결하면 좋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자. 이거 처음에 하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여기서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죠, 그죠? 순수 함수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if else를 또 함수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while문을
또 함수로 대체해가지고 뭐 s apply를 쓰든지, 이거는 이제 순열 만드니까 순열 만드는 거니까 좀 힘들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만든 그 콜라츠 수열 생성한 함수에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x를 2로 나누는 나머지, 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하락하는 함수 하나를 선언해가지고 정의해놓고, 변수에 적용해놓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홀수일 때 만드는 거 f.add에다가 함수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요 만들어진 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x가 그 모듈러 2가 0이면, 즉 짝수이면 이 f2x를 하면 되고, 홀수이면 f5x를 호출하면 된다. 그럼 f2x는 뭐냐 하면은, f2x는 여기 이제 파라미터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 f에다가 넘겨줄 때, 이 f에다가 넘겨줄 때 f2분하고 f_other를 넘겨줘가지고, 만약에 이 x가 짝수이면 f2, 즉 f.2분 요 놈을 호출하고, 만약에 홀수이면 f5, 즉 요 놈을 f.other 요 놈을 호출하라. 요런 형태로 이제 if else 문을 써서 함수를 매개 변수로 줘서 그렇게 이제 펀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펀이라는 함수는 이제 만약에 이 fpon.collat라는 함수는 x가 1이면 1을 리턴하고, 아니면 x하고 pon.collat ponx를 재기 호출하면 얘가 아까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19876처럼 콜라츠 순열을 쏙 만들어서 1이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포르프 없죠, 그죠? if 문도 없죠. if else가 있지만 이것도 함수잖아요, 그죠? 조건문도 없고 반복문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함수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f.2분을 정의하고 f.other를 정의하고 f를 정의하고 펀을 정의하고 펀.콜라츠 정해서 펀.콜라츠를 호출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준희영 박사님, 이거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명령형 프로그래밍, 임페리티브 프로그래밍이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튜링 머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발전한 게 임페리티브 프로그래밍으로 계속 발전해 온 이유가 있겠죠, 그죠? 모든 것이 이제 어떤 변수, 상태, 변수의 값, 이런 거를 이제 포문, if문, 이런 이제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반복문이나 조건문을 가지고 이 변수의 값을 계속 바꿔가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래밍 형태로 쭉 발전해 왔어요. 자, 근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셨던 immutable 데이터 스트럭처, 그러니까 불변격체, 그 다음에 순수함수, 그리고 1등급 함수, 1등급 시민, 1등급 객체, 1급 객체. 자, 이런 형태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쓰면 뭐가 없다고 그랬죠? 부작용이 없다고 그랬죠.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고 그랬죠. 부수 효과가 없다. 게다가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수열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서는 좀 부적절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잖아요. 데이터 과학, 데이터 애널리시스, 이런 걸 데이터를 다루려면 어떤 내가 있는 데이터의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넘기고,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죠. 그 다음 상태로 넘기고, 그 다음 상태로 넘겨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 데이터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죠. 단점은 뭐냐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함수로 처리하고, 재기 함수로 처리하고, 우리 재기 호출이 느리잖아요, 그죠? 포르프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빠른 게 미덕일 때는 명령형
프로그래밍이 훨씬 더 각광을 받았죠. 그죠? 근데 빠른 것보다 굉장히 큰 데이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 그리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에는 당연히 함수형 프로그래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산 분야, 즉 성능이 더 중요한 분야에서는 명령형 프로그래밍이 계속 각광을 받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서는 원래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은 옛날부터 리스프로 많이 만들었어요. 리스프라는 언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R을 배우면서 이렇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함수로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